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우리는 삼국시대 이사부가 폭속한 우상국이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라고 공식적으로 배웁니다. 시험 문제에도 단골로 출제되는 내용이라 의심 없이 외워온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현장의 실제 지형과 물리적 환경이라는 상식의 필터를 거쳐보면 교과서, 기록에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거대한 모순들이 숨어 있습니다. 천년 전 역사 기록의 실체를 상식선에서 담백하게 짚어봅니다. 첫째, 수백 킬로미터 거친 동해를 건넌 여진족 해적의 미스터리입니다. 역사서 고려사에는 1018년 동여진족이 우상국을 침공하여 황폐화시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지리적 상식으로 바라보면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여진족의 주요 거점인 함경도나 연해주에서 지금의 울릉도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최소 300km에서 500km에 달하는 거친 뱃길입니다. 동해 바다는 수심이 깊고 파도가 매우 거칠어 현대의 대형 여객선도 기상 악화로 자주 결항되는 험난한 해역입니다. 천년 전 철갑을 두른 유목민 세력이나 독과 노에 의존하던 여진족 해적들이 목숨을 걸고 그 거친 동해 바다 수백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외딴 섬인 울릉도까지 정확히 찾아와 약탈을 감행했다는 서술은 물리적, 기후적 조건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농사 지을 땅이 없는 섬에 등장한 농사 방해와 농기구 하사의 모순입니다. 교과서가 인용하는 고려 시대 기록의 가장 큰 모순은 바로 농업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기록에는 여진족이 농사를 방해했다고 되어 있고 이에 고려 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농기구를 하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울릉도를 한 번이라도 가보았거나 지형을 아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울릉도는 평지가 거의 없고 사면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험준한 산세로 이루어진 화산섬입니다. 대규모 경작이 불가능하여 과거나 지금이나 농사가 아닌 어업이 생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농사지을 평지도 마땅치 않고 어업이 주업인 좁고 험한 섬에 여진족이 굳이 밭을 망치러 오고 고려 정부가 농기구를 보냈다는 서술은 지형적 실체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차라리 그물이나 어선 자재를 지원했다는 기록이 훨씬 상식적입니다. 셋째, 활자 권력과 교과서 프레임이 가려버린 상식입니다. 중학생 수준의 상식적인 직관으로 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지리적, 물리적 모순이 왜 오늘날까지 버젓이 교과서에 실려 교육되고 있을까요? 후대의 기록자들이 변방의 구체적인 지형이나 주민들의 실제 생업인 어업을 확인하지 않고 국가의 구휼 조치를 관행적으로 농기구 하사라 뭉뚱그려 적은 부실한 텍스트를 학계가 100년 넘게 무비판적으로 답습해 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서 속 우상국은 험하고 먼 외딴 화산섬이 아니라 여진족이 해안선을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평지가 있어 농사를 짓던 육지와 가까운 동해안의 전혀 다른 지명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장의 실제 지형과 바다라는 물리적 환경은 인간의 글자처럼 속이거나 왜곡할 수 없습니다. 텍스트로 쓰인 역사책의 몇 구절을 무조건 절대적인 진실로 믿기보다 실제 인간이 살아가고 군사가 움직일 수 있는 상식을 바탕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합리적인 시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과서 속 모순은 비단 우상국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시험을 위해 암기했던 삼국통일과 고구려의 멸망 과정 역시 군사학과 물류학이라는 냉정한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의문들이 꼬리를 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 시간, 우리는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강력했던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며 이후 당나라의 야욕에 맞서 그 대군을 한반도 밖으로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수했다고 배웁니다. 시험에 늘 나오는 공식이라 아무런 의심 없이 외워왔지만 어른이 되어 실제 군사의 이동, 식량의 보급, 그리고 영토의 체급이라는 물리적 상식을 바탕으로 뜯어보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거대한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교과서, 텍스트 뒤에 숨겨진 비상식적인 의문점들을 담백하게 짚어봅니다. 첫째, 수십만 대군과 군량미가 서해 바다를 건넜다는 물류학적 불가능입니다. 교과서 서술대로라면
당나라의 수십만 대군이 서해 바다를 건너와 평양성과 한반도를 기습하고 고구려를 무너뜨린 것처럼 묘사됩니다. 하지만 천년 전 목성과 도체에 의존하던 시절의 기술력을 생각하면 이는 물리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소설에 가깝습니다.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넘는 병력과 군마, 그리고 이들이 수개월 동안 먹어야 할 수십만 톤의 식량을 배에 실어 폭풍우가 치고 조수간만의 차가 극심한 서해를 단번에 건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수천 척의 대형 군선이 일시에 움직여야 하는데 당시의 항해 기술과 조선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바다라는 물리적 장벽은 인간의 글자처럼 쉽게 왜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둘째, 수백만 대군을 막아낸 고구려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모순입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의 113만 대군을 살수해서 괴멸시켰고 당 태종이 직접 끌고 온 30만 정예병을 안시성 등 요동, 방어망에서 완벽하게 막아낸 당대 아시아 최강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런 고구려가 고작 20만 명 내외의 당나라군과 2만 명 수준의 신라 연합군에게 허무하게 평양성을 내주고 망했다는 서술은 체급 계산상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영계소문, 사후, 자식들의 권력 다툼이라는 내부 분열을 원인으로 꼽지만 아무리 내부가 흔들렸다 한들 수백 년간 다져온 난공불락의 요동, 산성 방어선 전체가 단 몇 달 만에 힘없이 자동 해체되었다는 설명은 군사학적 상식선에서 지극히 부실한 변명처럼 느껴집니다. 셋째, 한반도 구석의 작은 신라가 세계 제국 당나라를 몰아냈다는 대형 판타지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피상식은 전쟁 이후의 서술입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는 당시 아시아 전체를 호령하던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멸망 당시 겨우 2만 명 수준의 병력을 동원하며 주로 후방 보급을 담당했던 신라가 전쟁 직후 당나라의 수십만 대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 그들을 한반도 밖으로 완전히 몰아냈다고 가르칩니다. 영토의 크기, 인구수, 군사력의 물리적 체급 면에서 신라는 당나라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교과서 프레임처럼 경주를 본거지로 둔 작은 신라가 독자적인 힘으로 당나라 대군을 들이받아 영토를 확정지었다면 이는 인류 전쟁사에 존재할 수 없는 기적이자 판타지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상식적인 해답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전쟁의 진짜 무대는 어디였을까요? 이 모든 지리적, 군사적, 물류적 모순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거대한 전쟁이 벌어진 실제 주 무대는 험한 바다를 건너야 하는 한반도 구석이 아니라 수십만 군사와 물자가 육로로 끊임없이 이동할 수 있는 중국 대륙이었으며 당시 신라의 체급 역시 대륙에서 고구려, 당나라와 대등하게 국경을 맞대고 싸울 만큼 거대했을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보아야만 서해 횡단이라는 무리한 물류서를 들이밀지 않아도 되고 대제국 당나라와 정면 승부를 벌여 영토를 뜯어냈다는 거대한 역사의 톱니다. 바퀴가 비로소 상식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온 역사는 거란의 침략,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의 잔재, 그리고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 프레임 속에 갇혀 반도 중심으로 철저히 축소되고 편집된 텍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의 지형과 바다, 그리고 물류의 법칙은 인간의 부실한 기록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책에 적힌 몇 줄의 활자를 무조건 맹신하기보다 중학생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제 물리적 환경과 군사학적 상식을 바탕으로 역사의 진짜 실체를 꿰뚫어보는 합리적인 시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